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동환입니다. 자, 오늘은 쌤 작년에 제자였다가 이제 올해 서울대학교 의대를 최종 합격하고 현재는 선생님 조교로서 또 활동하고 있는 세훈 조교와 또 오늘 인터뷰 진행해 볼까 합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이제 수능을 찍으면서 수능 촬영을 하면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 촬영을 하다가 이제 잠깐 쉬러 이제 뭐 물 마시러 잠깐 나왔는데 이제 우리 팀장님이 막 달려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훈이가 수학 100점을 맞았대요. 그래서 잘했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지. 근데 좀 있다가 근데 다 맞은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수능 전 과목을 다 맞았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딱 하나 틀렸죠, 그쵸? 그래서 물리 2 과목 하나 틀렸던 걸로 이제 알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하나 틀린 게 어디야? 정말 대단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어? 그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인터뷰를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좀 많긴 했지만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이제 입학 예정인 박세훈 조교입니다. 네, 이제 다가오는 개정전 마지막 수능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인터뷰를 했던 걸 다 보면 다 수학 관련된 질문들을 위주로 좀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수학은 당연히 잘했고 다른 과목들도 다 잘 쳤다 보니까 전 과목에 대해서 또 궁금한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또 인스타그램 DM을 토대로 또 궁금한 것들 좀 많이 요청을 받아봤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조금 한번 해볼까 합니다. HEL로 시작하는 친구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네. 수능 전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준비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아무래도 과학탐구, 그 중에서도 물리학 2였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수능을 물 1으로 치려 했었는데 물원 공부 과정에서 특정 파트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고 또 한 3월 달쯤에 갑자기 이제 서울대에 대한 열망이 생겨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물2를 선택 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과목보다 좀 더 늦게 시작하기도 하였고 아무래도 2 과목이라 다른 탐구 과목들보다 자료의 절대적인 양 그 자체도 좀 적다 보니 가장 공부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혔던 시기는 5월에서 6월 사이였던 것 같은데 이때 실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주지 않았고 또 물2의 시간을 이미 많이 투자한 상태라 타 과목 성적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공부가 제일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물 1을 선택을 했다가 결국 물 2를 좀 늦게 바꾼 케이스가 됐네. 그러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좀 극복을 했을까? 그런 부분. 하지만 이제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포기하지는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서 꾸준히 시간을 투자해주면서 실력을 좀 올렸어요. 물투를 강의해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저는 동네 학원을 다니면서도 따로 이제 독학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기출을 3번씩 풀면서 각 문제 유형에 맞는 최적의 풀이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들, 그런 과정이 제 실력 상승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과목 특성상 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이 마치 수학처럼 되게 다양한데요. 수능은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각 문제를 제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시간을 재고 풀면서 최대한 실전처럼 연습하려고 노력했어요. 거의 공부하는 게 거의 강사들이 하는 준비를 혼자서 거의 했네. 아까 전에 이제 또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물어봐도 되지? 물 1에서 물 2로 바꿨다고 했잖아. 근데 서울대에 대한 갑자기 열망이 커졌다고 했는데 왜 서울대에 대한 열망이 갑자기 커졌어? 제가 원래는 이제 그냥 의대면은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였는데 이제 학원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조교 선생님들 중에서 서울대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대학 생활 하시는 거 보고 나도 서울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서 그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2 과목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이제 또 우리 많은 학생들이 또 우리 조교들 쌤보다 우리 조교들의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인강에서 보는 친구들도 우리 Q&A 보시면 우리 조교들도 다 답변을 해주고 있거든. 그리고 우리 공지사항에 우리 조교들이 어디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고 무슨 과에 다니고 있는지도 다 나와 있어. 그래서 그런 진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거나 아니면 그런 대학생활 관련돼서 뭐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Q&A로 물어봐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의 또 진로 상담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또 수학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 우리 WOO로 시작하는 친구가 주변 사람 말에 좀 쉽게 흔들린대요. 그래서 멘탈 관리, 또 이제 수능 멘탈 관리가 또 중요하잖아. 이 멘탈 관리 어떻게 했는지 또 이렇게 물어보네요.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성적이 오를 때도 있고 또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목표인 수능을 향해서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풀 때 성적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저는 모의고사를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용도의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서 크게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부분을 내가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럼 내 성적이 올 수 있겠지 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주변 친구들을 보다 보면은 만약에 자기가 모의고사가 봤는데 떨어졌다 이랬을 때 되게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는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수능 전날 때 이제 친구들이랑 농담할 때 나는 이제 수능 만점 받아서 육실 나가겠다, 나가면은 너네에게 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마인드 자체가 수능 장에서도 계속돼서 좀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간에 이 수능이라는 걸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좀 많이 치는 건데, 이 가끔씩 보면 이제 학생들이 막 모의고사 쳤을 때 점수가 갑자기 낮게 나왔다고 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모의고사는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 뭐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쌤 스포일러 모의고사를 치는데 좀 잘 못 쳤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근데 너무 그런 거에 일일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차피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모의고사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그 특징이 굉장히 지금 약한 거구나 라는 걸 그냥 깨닫고 그 부분들을 좀 메꾸고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또 마음 쓰이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수능은 이제 멘탈적으로 또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쌤이 또 이 멘탈 관리와 관련돼서 또 한번 언급을 좀 해줄 겁니다. 궁금하죠? 그건 스포일러 모의고사에서 쌤이 얘기를 다 해줄게. 그래서 멘탈 관리는 정말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꼭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계속 한번 또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공부 루틴과 이제 과목별 전략과 관련돼서 이제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쌤한테도 계속 이런 질문 요새 되게 많거든. 학기 중에는 과목별로 공부 비중을 어떻게 조절했나요? 이 ISA로 시작하는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네. 한번 대답해 줄래? 과목별로 공부 비중을 묻는 친구들이 진짜 많은데요. 사실 이러한 질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각 과목을 잘하는 정도가 다 다르니까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봐 주셨으니까 제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겨울에는 전 과목에 대한 개념 기출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타 친구들과 좀 다른 점을 얘기해 보자면은 아무래도 제가 과학 탐구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갔다는 건데요.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는 이미 내가 국영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과학 탐구를 겨울 방학 때 좀 해놓으면은 타 과목 대비 좀 더 과학 탐구가 시간을 덜 들여도 되니까 생각보다 시간 관리가 이제 나중에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 가서 갑자기 국어나 수학에 문제가 생기면은 나 과학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학 탐구를 미리 해두면은 이거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봄이 지나고 이제 학기가 개학을 하고 나면은 저는 이제 타 과목들보다 국어랑 수학을 이제 중심으로 많이 하기 시작했었는데, 항상 공부할 때 루틴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국어 3, 수학 5, 나머지 2, 이 정도로 이제 비중을 맞춰서 매일매일 최대한 비슷한 양을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9월 모의고사가 끝난 이후는 갑자기 제가 생각보다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과학 탐구를 좀 해놨기 때문에 과학 탐구 양을 좀 줄이고 수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제 취약 유형들 중심으로 수학 공부를 많이 시간을 잡아주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요새 학생들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은데, 저도 이제 방학 때는 탐구 과목에 조금 초점을 많이 둬라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게 탐구는 이제 학기 중에 공부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가끔씩 나는 오늘 요걸 다 몰아서 뭔가 하겠어, 이런 친구들이 가끔씩 있는데, 수학은 얘들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야. 수학은 언제 뭐 몰아서 공부하고 이런 게 없어요. 매일매일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방학 때든 학기 중이든 계속 일정한 양으로 계속 공부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근데 방학은 아무래도 학기 중보다는 시간이 좀 많잖아. 그러니까 학기 중에 비해서 방학 때 시간이 많으니 그때 탐구 과목을 좀 많이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국어, 영어는 뭐 방학 때든 학기 중이든 계속 꾸준히 해주자. 그리고 아까 세훈이가 또 잘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쌤 생각이랑 완전 똑같은데, 수학은 얘들아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10이라는 양이 있으면 적어도 5는 수학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쌤도 고등학교 때 수학을 제일 잘했지만 쌤도 수학을 5 이상은 했었어. 왜냐면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수학은 사실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래서 양을 많이 투자해야
다른 과목이랑 문제 수가 좀 비슷해져요. 그래서 수학은 조금 많이 투자를 해주는 게 맞다. 내가 수학 강사가 수학 강사라서가 아니라. 자, 우리 계속 이어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과목별로 뭔가 자신만의 공부법이 있었다면 좀 추천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많은 친구들이 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궁금한 게 좀 많을 거잖아. HYS 친구가 한번 얘기해봤네요. 네, 이제 국어, 수학, 탐구 위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국어는 기출과 실무 위주로 공부를 했었어요. 기출 분석 강좌를 듣고 강좌에서 배운 내용들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치 수학처럼 내가 직접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어떤 스킬들이 제 손에 이제 익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해서 실무를 좀 꾸준하게 풀어줬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씩 실무를 풀면서 국어에 대한 감을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동안쌤 커리를 타면서 공부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강의를 좀 뽑자면은 엔제 강의인 포커스와 실무점 모의고사 강좌인 스포일러였습니다. 먼저 포커스에서는 이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접근 방법,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공부를 위주로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보다 보면은 내가 이 문제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을 느끼려면은 어떠한 접근 방법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어야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포커스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스포일러 수업에서는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실전과 가장 유사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강좌다 보니까 시간 분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과목, 과학 탐구는 저는 이것도 똑같이 실전처럼 공부하려고 했었어요. 과학 탐구가 생각보다 이 시간 압박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시간 압박을 연습을 하려면은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최대한 많이 구해서 계속 문제를 풀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 요거 하나 좀 물어봐도 되나요? 영어는 좀 어땠어? 영어는? 근데 이거 제가 진짜 살짝 좀 죄송한데 음. 제가 영어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오. 그래서 이거는 이거 해드릴 말씀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할 말이 죄송합니다. 있어요.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저는 영어 못했거든요. 영어를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야, 너 어떻게 하면 영어를 그렇게 잘하냐?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읽으면 된대. 그럼 난 그게 너무 열이 받는 거야. 진짜 똑같은 얘기를 하네. 영어는 약간 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타고나는 게 좀 있어야 되나 봐. 아무튼 저는 수학은 확실히 못하는 부분에서 잘하는 부분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는 내가 좀 못했었으니까 그래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영어 원래 잘했다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혹시나 제가 나중에 또 영어와 관련돼서 또 잘하는 친구 있으면 그때도 인터뷰 한번 요청해 볼게요. 자, 우리 이어서 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제 SOO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요새 또 수학 강의가 또 되게 많잖아, 그쵸? 시중에. 그래서 이 수학 강사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 왜 이제 수많은 강사들 중에서 특히나 이 목동에서 왜 쌤 나를 선택한 건지 그 이유를 또 한번 물어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잘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전 이제 윈터스쿨에서 동환쌤 강의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윈터스쿨은 선생님을 마음대로 수업을 마음대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수학 한번 내가 들을 수 있는 선생님들 모두 다 들어보고 결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동환쌤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느꼈던 거는 선생님 강의력이 되게 엄청 좋으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윈터 때 이제 많이 피곤해 있었어요. 근데 동환쌤 수업 시간에는 제가 거의 한 번도 안 졸고 수업도 엄청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미적분 개념 강의를 들었었는데 미적분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게 잘 되었었어요. 문제풀이 방식도 제가 추구했던 어떠한 간결한 풀이 방식 이거에 가장 근접했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저와 잘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점 때문에 이제 윈터스쿨이 끝나고 나서도 선생님 단과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학은 아무래도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선택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뭔가 이제 유명한 선생님을 듣기보다는 나한테 잘 맞는 선생님을 들어야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학 선생님을 선택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은 OT나 어떤 시범 강의 수업 같은 거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VIS 친구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요새 또 엔제 또 너무 많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엔제를 풀고 있대.
그래서 엔제 언제쯤 푸는 게 좀 가장 좋을까요? 이제 이거는 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3월 계약을 하고 친구들 만나면은 다 각자 책상에 푸는 교재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해서 슬쩍 한 번씩 보면은 이제 엔제 문제들을 푸는 친구들도 꽤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세훈아 너는 왜 엔제 안 푸니? 너 왜 이것만 푸냐?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엔제를 푸는 게 그렇게 엔제를 푸는데 그렇게 급급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엔제를 생각보다 되게 늦게 풀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포커스 수업 하실 때 이제 저도 이제 그때 같이 타 엔제를 풀면서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개념 그리고 기출 분석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포커스 수업 전에 선생님 커리큘럼이 이제 알고리즘 실전 개념 수업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어느 정도 실전 개념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던 상태였었어요. 그 3월 달에도. 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제를 따로 풀지 않고 선생님 실전 개념 수업을 들으면서 기출에 대해서도 좀 더 학습을 강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실행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랬냐면은 이 엔제를 푸는데 엔제를 많이 푼다고 잘 푸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엔제는 사실 내가 실전 개념에서 들었던 스킬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걸 내가 체화하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건데 실전 개념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엔제를 풀다 보면은 아무래도 잘못된 방향으로 풀이를 잡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엔제를 푸는데 실력은 안 느는 그러니까 이제 시간만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엔제를 빨리 풀어야겠다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실전 개념을 얼마나 열심히 잘 했는가 이제 탄탄해졌는가 그리고 기출도 잘 분석이 되어 있는가 혼자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엔제 푸는 타이밍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래서 나도 이거 좀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쌤이 이제 포커스가 이제 쌤 엔제 수업이 5월에 열리거든. 근데 5월에 이제 시작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좀 어느 정도 문제를 많이 푼 시기쯤 되면 한 7월쯤 돼야 돼. 그때 쌤은 이제 엔제가 거의 메인으로 나가는데 보통 이제 엔제를 막 3월 계약하자마자 막 푸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 중에서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 근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엔제 문제들을 그냥 막 푼다고 해가지고 실력이 느냐? 절대 안 늘거든. 그냥 엔제를 위한 그냥 문제풀이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막상 본인 실력은 안 늘고 틀리는 건 계속 틀리는데 답지 보고 이해하고 해설 듣고 이해하고 그렇구나 하고 또 틀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한 반복이야. 그래서 거의 모의고사 칠 때까지 계속 그 연습밖에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분석이 좀 꼼꼼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 최대한 타이트하게 열심히 하시고 쌤 알고리즘도 사실 기출 분석이 쉽지 않아. 되게 난도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제대로 꼼꼼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엔제를 넘어가야 엔제가 탄탄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더 많이 내용을 얻어갈 수 있을 거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질문이 있는데 쌤 수업 들으면서 이건 진짜 수능에 나올 각이다. 약간 그렇게 느꼈던 순간이 있을까? 네, 저도 되게 많은 순간에 이거 뭔가 수능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나올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가장 인상적인 내용을 좀 뽑자면은 6모, 9모에서 28번에 모두 합성함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제를 다 틀렸어서 가장 좀 더 기억에 남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6모, 9모에 합성함수 문제가 나왔지만 수능 때는 이거 한번 꼬아서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히려 역함수 관련해서 역함수에 대한 주제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살짝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듣고 그때 저희 스포일러 수업 타이밍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약점 공략이라는 파트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약점 공략에서 역함수에 대해 배운 적도 있었고 또 스포일러 문제들 중에서 역함수 관련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걸 모아서 한 번씩 쓱 풀고 수능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미적분에서 28, 30 모두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서 이게 진짜 수능에 나왔네? 나이스 이러면서 문제를 풀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개꿀이네 하면서 풀었겠네.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쌤이 이제 스포일러 모의고사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약점 공략도 은근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약점 공략이 뭐냐면 나중에 수능 치기 거의 한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쌤이 수능에 이거 나올 것 같은데 6월 9월을 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하는 거 내가 찝어서 좀 개념 설명과 같이 좀 문제풀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거 한번 보세요. 진짜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수원, 수투, 확통, 이적 다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꼭 보시고 진짜 족집게 마냥 정말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게 나올 것 같고 요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건 정말 큰 차이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멋진 얘기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실제로 이제 우리 세훈이가 해준 얘기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학생들한테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을 것 같아. 사실 이제 쌤이 이제 매년 수업을 또 진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학생으로 만나잖아.
근데 이제 결국 나중에 1년 딱 지나고 나면 또 멋진 결과를 가지고 와가지고 좋은 결과로 성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랑 같이 조교로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거 보면 난 정말 매년 뿌듯한 것 같아. 그 낙으로 약간 계속 강의를 하는 것 같기도 해. 마지막 질문은 쌤이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건 그냥 나의 개인적인 질문. 쌤이 지금 대학전쟁 3를 되게 재미나게 보고 있거든. 혹시 만약에 대학전쟁 4가 나오고 섭외 요청이 들어온다. 그럼 혹시 나갈 생각이 있어? 의향. 제가 대학 전쟁을 한번 봤었는데 와, 질문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퀴즈 같은 거를 푸는 거에는 내가 아직 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해가지고 아직은 생각이 없는데 생각이 없어? 근데 또 만약에 갑자기 또 제의가 들어오면 한번 나가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의가 들어오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쌤도 그 매번 시간 딱 멈추고 나서 문제 한번 풀어보거든? 근데 너무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 수능 수학은 사실 그거 못해도 뭐 할 수 있다? 100점 맞을 수 있다.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런 거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수학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오늘 세훈이 고생 많았는데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한테 또 한마디 좀 해준다면 응원의 한마디? 여러분, 수능은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믿고 또 동환쌤을 믿고 노력한다면 수능 당일날 여러분들이 못 이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환쌤의 자신감이 또 나의 자신감이 되는 날까지 노력하실 여러분들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단과 듣는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질문하실 수 있고 또 인강을 듣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하니까요. 또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쌤 모토가 나의 자신감은 너의 자신감이 된다잖아. 내 자신감이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될 수 있도록 쌤도 또 많이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또 이런 영상으로 또 준비해 올 테니까 많이 요청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한번 인사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안녕.